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찾아왔다. 명절이 되면 나는 엄마와 누나 가족들 그리고 외가 식구들을 보기 위해서 인천을 방문하곤 한다. 이날은 누나 식구들은 일정이 있다고 나 혼자 본가에 왔다. 근데 엄마가 외할머니 집에 계시다고 해서 바로 외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도심 한가운데 산자락에 위치한 이 동네는 무허가 주택촌으로 만들어진 곳이라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초기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시골에 온 것 같은 정겨운 느낌이 난다. 중간에 올라오는 곳에 할머니 집 바로 옆 토지에 체험농장이라는 곳이 생겼다.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했는지 체험농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전 명절 영상 때 할머니 집에 방문을 하면 항상 나오던 바둑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놈이 암컷이라서 놈은 남자니까 녀석이라고 정정하겠다. 이 녀석은 암컷이라서 밖에 풀어놓고 키우곤 하는데 밖에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임신을 해서 그 뒤로 7마리 정도를 낳았다. 나머지는 다 분양가고 2마리가 남았다고 들었었다. 가끔 엄마가 얘네들 사진이랑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너무 귀여워서 언젠가 할머니 집에 보러 가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게 벌써 4개월 정도 지났다. 할머니 집에 도착을 해서 문을 열자마자 온 바둑이같이 생긴 강아지 2마리가 밖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전에 엄마가 얘기했던 그 2마리 새끼가 쟤네들인 것 같았다. 자기네들 엄마보다 더 클 정도로 그동안 폭풍 성장을 한 것 같다. 그런데 집 문을 열자마자 나를 반겨주는 건 바둑이뿐이었고 바둑이 안녕. 사람을 경계해서 그런지 그 2마리는 통 가까이 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얘는 성격이 더 좋아져서 매달리고 난리가 났다. 얘 이름은 뿌니이고 제 이름은 뚜기이다. 둘 다 낯을 가리긴 하는데 뿌니는 엄마한테 도망가지도 않고 잘 붙어 있었다. 엄마도 걔 예뻐요? 뿌니는 그나마 성격이 좋아서 엄마가 저렇게 안고 있어도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았다. 바둑아 자기 이름 안 해? 나는 그래도 엄마인 바둑이가 제일 귀여웠다. 네. 너네들보다 엄마가 더 이쁘대. 할머니 물었잖아. 그 애기 때 할머니가 물러다니는 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누가 물었어 얘가? 얘가? 응. 세게 물었어 할머니? 어려서 나서 얼마 안 돼서 여기 떨어졌길래 IMF에다 갖다 놔줬더니 그 지새끼가 물었어. 여기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서 꼬매졌어요? 꼬매지 않고 왜 물었어 할머니? 모르지. 하긴 뭐 얘는 모르지. 자기 새끼 키운다. 겁 좀 그만 먹고 일로 와봐. 뿌니는 그래도 호기심이 많아서 계속 쳐다보고 근처도 왔지만 뚜기는 할머니 발밑에서 도저히 올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 엄마 갈게. 한번 갈게요. 내일 올게 내일. 갈게 할머니. 네 쉬세요. 본가에 왔다가 대리운전 어플을 켰는데 바로 근처에서 콜이 떠서 바로 또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운행을 마치고 본가까지 택시로 돌아왔다. 돈은 충분히 벌었고 본가 근처에 와서 본가에서 잘까 고민을 하다가 집에 가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차에 올라탔다. 안녕. 주유를 하시기 전에 전장기 패드에 손을 꼭 누르. 가는 길에는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채워먹었다. 자취집에 와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에 다음날 다시 인천 본가로 향했다. 이날은 누나 식구가 온다 그래서 연락도 없이 적당한 시간에 본가로 향했다. 본가에 가서 문을 여니 아무도 없었다. 오늘도 엄마랑 누나 식구가 할머니 집에 가 있다 그래서 나는 차를 몰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다들 외가 식구들이 모여서 북적북적한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 친척들이 슬슬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각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언젠가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족들을 보기는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부모님과 누나 식구 외에는 볼 일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바둑이 안녕. 뿐이랑 친해졌어? 나는 얘는 나 무서워해.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건 바둑이밖에 없었다. 조카가 뿌니와 교감을 시도했는데 나랑 다르게 어느 정도 조카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여줬다. 제 뚝이 안 와. 뚝이 오면 주고 앉아하고 싶어. 아니 얘 줬어 이미. 뚜기는 여전히 경계심이 심하다. 병원 갈 때 안 왔지? 진짜 가만히 있네. 얘는 이렇게 있어. 코가 하트야. 봤어? 어. 뿌니야, 성격 좋다 쟤. 이거 성격 좋아 때리고 그냥 놓아고 그리. 가만히 있네. 네. 갈게요. 쉬세요. 이모. 집에 돌아가는 길에 큰 이모 집에 물건을 갖다 드릴 게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집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대문 앞에 짐을 두고 본가로 향했다. 엄마 차에 공사장에서 페인트가 날라와서 묻었다 그래서 그걸 지우려고 매형이랑 같이 작업했다. 광택이 많이 죽었던데. 날씨가 포근해서 매형이랑 누나랑 조카랑 같이 커피를 들고 동네 산책을 했다. 놀이터에 앉아서 한참을 얘기했던 것 같다. 집어넣었다? 어디다 집어넣었어? 여기. 잘 가. 잘 가. 또 봐. 잘 쉬어 가서. 형 들어가. 누나 식구는 집에 돌아갔고 나는 이날도 대리운전을 했다. 추석 다음 날 나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외출을 했다. 요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지 않았는데 광주에서 친구가 올라왔다 그래서 다른 친구와 함께 같이 보려고 용산으로 향했다. 명절이라 그런지 용산역에는 사람이 참 많았다.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용산역 안에서 무언가를 먹기보다는 산책 겸 용리단길로 가서 식사거리를 찾아보자고 했다. 친구들이 모두 자기 주관이 강하지 않고 결정장애가 있는 셋이라서 뭘 먹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근데 가게 안에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여자친구라면 같이 기다렸겠지만 얘네들은 고추 친구들이니까 그냥 바로 고깃집으로 향했다.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갔는데 결론은 결국 고기였다. 이 친구들은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스즈메 관련된 얘기를 했다. 아직 나는 결혼이 와닿지도 않고 결혼은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같이 긴 시간을 보내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올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용리단길 쪽에 갈만한 카페가 보이지 않아서 결국 우리가 향한 곳은 아이파크몰에 있는 카페로 왔다. 이때가 연휴여서 그런지 아이파크몰에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았다. 광주에서 올라온 인천 가는 친구를 보내고 나는 서울 사는 친구와 용산역 앞에 앉아서 해가 질 때까지 한참을 더 얘기를 했다. 요즘 사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내 성향이 아이라고 느껴질 만큼 혼자에 익숙해지는 일상이 반복인데 역시 이는 성향을 피할 수 없는지 친구가 가는 게 너무 아쉬웠다. 나는 그렇게 친구를 보내고 이날도 어김없이 용산역에서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첫 번째 콜을 시흥 정왕동으로 잡았는데 여기는 정말 외진 곳 중에서도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퀵보드가 있어서 오이도를 가면 콜이 있을 것 같아서 퀵보드를 타고 오이도로 향했다. 가까운 줄 알았는데 퀵보드를 타고 가다 보니까 6km가 넘는 거리가 나와서 생각보다 많이 멀었다. 오이도에 가면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날 신기하게도 연휴라 그런지 조개구이를 먹으러 온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다. 거기다가 연휴라 대리운전 기사들도 오이도까지 나올 생각은 없었는지 기사수가 적어서 콜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내가 원하는 콜을 잡아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마지막 연휴날도 나는 대리운전을 했다.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하게 되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도 않았고 기어를 후진으로 넣은 상태로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차가 뒤로 움직여서 급한 마음에 올라타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짤 만큼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정말 비슷하게 사고가 날 뻔했다. 다행인 건 반대편에 살짝 언덕이 있어서 차가 멈추는 바람에 사고가 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차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무릎이 긁히고 말았다. 어디에 긁힌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생각보다 큰 상처가 나서 급한 대로 주변에 약국을 찾아봤는데 연휴 밤이라 그런지 열려있는 약국이 없었다. 급한 대로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매를 해서 응급처치를 했다. 붕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화장솜을 덧대서 반창고로 상처를 보호했다. 이날도 채워야 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대리운전을 멈출 수는 없었고 몇 건을 더 하고 도착한 마지막 목적지는 인천 중구청이었었다. 여기도 내가 예전에 자주 오던 곳이라서 정겨운 느낌이 들었다. 직장인들에게는 역대급으로 긴 연휴가 되었을 올해 추석은 나에게는 일상과 다르지 않은 그런 나날들로 흘러 지나갔다.